네, 반갑습니다. 2월 27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지금 해외 증시 보니까 오리온 고래밥이네요. 오리온 고래밥.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네, 초반 시점에서는 이제 보합 출발, 그러다가 이제 상승을 했죠. 상승하고 나서 다시 떨어지면서 이제 몸통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락 전환 됐다가 끝에 살짝 올라오면서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고래밥 그 모양 아시죠? 그 등은 둥그렇게 크고요. 밑에 꼬리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장 초반에 움직였었던 부분들은 트럼프의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이 좀 힘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후반부에 밀린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감세, 관세, 왔다리 갔다리 막 하면서 주가를 밀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올라온 부분들은 이제 나스닥은 플러스 마감됐잖아요. 자, 이게 기술주의 상승. 엔비디아가 네, 실적을 좋게 내보냈죠. 그래서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서 기술주 전체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오늘 하락을 했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이런 식으로 보시면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4, 나스닥은 플러스 0.26, S&P 500은 플러스 0.01%입니다. 내용만 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계속 하락하던 과정이었고, 다우지수는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나쁘지 않죠. 나스닥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나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이게 엔비디아 실적을 가장 먼저 봐야 되겠죠. 네, 엔비디아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다. 블랙웰 수요가 놀랍다. 이 이야기 해드렸죠. 네, 이야기는 해드렸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1분기에 블랙웰 수요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일단 개선되었을 것이다. 다만 이제 상승폭이 계속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시장 예상치보다 웃도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실적 기대감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평균 예상치 매출 380억 5천만 달러보다 3.3%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393억 3천만 달러.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0.89네요. 원래 예상이 0.8이었던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네. 0.84 정도를 예상했었네요. 근데 0.89 한 0.9 정도 나왔으면은 주가 급등 더 세게 했을 텐데 0.01 때문에 안 올라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요. 자, 아무튼 요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제 환율을 생각했을 때는 뭐 이 정도 가격에 나오는 거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체적으로는 일단, 네, 기대감이 좀 나오는 부분이니까, 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죠. 이번 2분기, 네, 매출은, 43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예상치, 이제 시장 그 예상치보다도 이제 더 높은 수치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은 더 좋아질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된 거죠. 지난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급증, 순이익은 220억 달러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이번 상반기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 이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게 하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전 세계 최신 AI 칩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칩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전망치도 좋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뭐라고 했느냐? 블랙홀에 대한 수요가 놀랍다. 이거 고속 컴퓨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블랙홀은 엔비디아가 지난해 말부터 생산에 들어간 최신 AI 칩이고, 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로봇용 칩 부문 매출은 5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이제 성장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로봇용 이쪽 부분에서도 AI 칩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자, 정규장에서 3.67%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회 거래에서 실적 발표가 나서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
갑자기 네 상승 전환되면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2%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술주들 특히 하이닉스 어제 금융투자 놈들이 냄새를 킁킁 맡고 들어오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 부분이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반도체 쪽 기술주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조선주에 대해서 어제는 울리는 백고동 이랬는데 오늘은 울리지 않은 백고동. 야, 도대체 하루 만에 이렇게 뉴스가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조선주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오늘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자금이 쑥 빠지면서 주가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오늘 반도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주가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됐다는 고점론 우려가 일고 있지만 증권가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주는 여전히 좋다. 자, 제가 해드린 얘기가 똑같습니다. 근데 장기적 관점인 것이지 지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에 대한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외국인들은 하나오션을 1월 달에만 1704억 원 사들였고 현대중공업은 263억, 삼성중공업은 163억을 순매도했었지만 2월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자, 하나오션을 1475억, 삼성중공업은 965억을 대거 정리했다. 즉 올라올 때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은 2300억 정도 순매도를 했다. 현대미포 1690억, 한국조선해양 926억, 현대마린솔루션 886억 원은 모두 팔아치웠다. 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오게 됐다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들이 달라들었기 때문이죠. 이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애매한 상태가 좀 된 겁니다. 자, 일단 고평가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 단기적인 어떤 조정은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장기간 조정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조정은 끝나봐야지 하는 거니까 단기 조정이 지금은 지지선에 걸쳐서 움직여주고 있지만 이격도가 아직은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급등주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우리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왜냐면 급등주가 조정을 받을 때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급등주를 때리고 들어가는 이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다른 종목 중에 기회가 생기거든요. 근데 나는 고점에서 매수가 되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기회가 좀 날아가 버리는 상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계속 이 저울질을 해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종목을 교체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전략을 새롭게 짜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런 손바뀜이나 또는 수급의 이동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현대제철 요게 지금 저 부분 있잖아요. 그 관세, 철강 관세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근데 현대 기아차를 제외하고도 차량용 강판 판매량이 100만 톤을 돌파했다. 외부 판매량이 200만 톤까지 확대되고 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인데, 자, 일단 이렇게 강판을 많이 파는 건 좋죠. 특히나 현대제철 쪽의 강판이 현대 기아를 통해서 또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자동차 판매가 되고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현대제철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게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좋게 뉴스를 하고 있지만, 이 철강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거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뭐, 새로운 기술, 다 좋아, 다 좋은데, 이 관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외교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담판을 좀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관세, 이거는 원래 무관세 아니냐. 그 다음에, 이,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더라도, 자, 좋아. 한국에서 철강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봐줘라. 지난번에 철강 쿼터제 있지 않았냐? 그 정도는 일단 그냥 봐줘라. 옛날대로 하던 대로 해줘라. 아니면은, 뭐, 충격을 조금 줄여줘라.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현대제철이 될 수 있습니다. 철강 관세를 올린다. 그 얘기 지난번에 제가 이슈 진단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애매한 상황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뭐 반덤핑 관세 해가지고 올리겠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시행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자동차 강판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제철에 대한 이 강판은 철강 제품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자동차 제조사에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에 만약에 관세가 붙여버린다 라고 한다면 뭐 당장이야 뭐 지금 재고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면 나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애매한 구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열심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판매량이 갑자기 막 늘어난다. 일부분들은 관세에 대비해서 재고를 확충하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관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막 사들여. 근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진행이 됐다. 그럼 그다음부터 그 매출이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관세가 뭐 제대로 그냥 지난번과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야, 지난번에 많이 샀으니까 이번에 조금 덜 살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요동칠 수 있는 요소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봐봐야 돼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네,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현대제철의 자동차용 강판 매출 비중은 40%를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에게도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요거 눈여겨 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죠. 이것도 전부 다 외교부가 풀어줘야 되는 일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네. 엔비디아 D-Day 트럼프 정책에 울다 웃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주가가 초반에 올랐었던 부분들은 이제 감세예요. 감세. 트럼프 감세 정책에 웃다가 관세 불확실성에 우는 형세.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네요. 자, 대규모 감세 지출 삭감 부채 한도 증액을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의 표결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217대 215로 가결을 했다. 연방 하원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결의안은 올해 말이면 만료되는 트럼프 1기 감세법의 효력을 연장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거는 개인소득세와 개인 법인세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 여력과 투자를 모두 확대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소비 여력, 그 다음에 법인세는 투자 여력, 이 모든 것을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연장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백악관에서 열린 첫 내각회의에서 유럽산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 계획, 그냥 날려버리고 그냥 막 나오는 거대로 막 하는가 봐요. 네. 25%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확인을 시켜줬고, 곧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대상 관세 부과 조치를 오는 4월 2일 날 발효하겠다라고 밝혔다. 네, 요거는 이제 어차피, 네, 계속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었고, 유예가 됐었던 부분인데, 요것도 재밌는 게 지금 4월 2일로 다시 늘린 거죠. 네, 원래는 이제 2월 초에 해서 3월 초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야, 4월 2일 날 모든 거를 다 해보자 해가지고 더 유예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살짝, 네, 유예가 돼서 또 괜찮을 수도 있겠죠. 자동차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적인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 얘네가 진짜 협상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라고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네, 기술주 전체적으로 좀 올랐지만 테슬라는 일단 추가적으로 더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4% 정도 더 하락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유럽 관세까지 매겨버리겠다 하면서 유럽이 으르렁대기 시작한다라면 테슬라는 더 힘들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고, 네, 아마존은 생성형 AI가 탑재된 알렉사 플러스를 공개했다. 자, 별표 쳐봐야 되겠죠.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부분들. 자, 메타는 2천억 달러 규모의 AI 센터 건립 소식에 힘입어서 2.46% 상승했다. 자, 여기도 AI 데이터 센터. 자, 얼마 전에 나온 뉴스는 투자 축소한다 얘기 있었지만, 지금은 메타가 보란듯이 얘기하죠. 메타는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게, AI를 처음으로 광고에 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인정받은 그런 기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고 그런 모델을 만들어낸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막 치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네. 자, 아무튼 그런 형태로 해서 매그니피센트,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는 올랐고요. 애플,
그 다음에 구글 모병인 알파벳, 테슬라는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트럼프 정책, 감세, 관세, 네, 말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정도고요. 뭐 중요한 얘기는 오늘 엔비디아가 다 도배예요. 엔비디아가 다 도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특별한 부분들은 없어 보입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 뭐 중국 기업들 이야기 조금 나오는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네, 너무 흥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뭐 신규 코로나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지만 그것도 별로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28개, 28개 증권사로 출발한다. 3월 4일날 출범하는 넥스트레이드. 이거 제가 안내 영상 1편, 2편에서 다 올려드렸죠. 네, 이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계속 바뀔 거예요. 계속 바뀌고 더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테니까 이 넥스트레이드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영상들 참고해 보시면 되니까 요것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레이드는 다음 달 4일 출범부터 네, 28개 참고한다. 자, 여기에 참여되지 않은 네, 증권사들은 뭐냐? 나머지 14개 회사. 그러면은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 먼저 참여한 뒤에 추후 메인 마켓에 참여할 예정이다. 다올투자, DB금융, BNK 투자증권, 메리츠, 부국증권, 시정증권, 신한투자, IBK 투자증권, IM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증권, 한양증권 이런 애들은 이제 메인 마켓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다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계속 바뀌겠죠. 네, 상황 좀 지켜보고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그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일단은 엔비디아가 어닝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반도체 쪽 상승, 그 다음에 조선주 쪽의 부담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아보시면 되겠고, 잠깐만 하나 얘기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지나갔던 건데 이거 봐야지 하고 안 본 게 있었네요. 뭐가 있었을까요? 네, 전고체 배터리요. 이거 밑에 있어서 못 봤죠? 전고체 배터리 선점 경쟁에 몸값 모르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요 종목은 어제 그 이슈진에서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주가 올라갔죠.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고체 전해질 원료인 황화 리튬 생산업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수화학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한 것을 알려져 있다. 어제 제가 말미에 살짝 이야기 해드렸지만 그 현대차 그룹하고 삼성 SD하고 협약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고체 배터리인지 아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고체 배터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그런 종목 홍보지만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올려드린 종목 이슈 진단, 그 다음에 종목 진단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고,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총 상위와 기술주의 반등을 한번, 크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